네, 이제 마지막 소단원 세 번째 전략 과제에 집중하는 영업 관리자의 영업 코칭이 되겠는데요. 자, 앞전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김 부장이 어떤 것들을 이제 잘못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이제 잘못했던 추가된 이제 요소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영업 대표들과 함께 실시했던 고객사 동행 방문과 코칭 수행 활동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활동들이 영업 대표들의 영업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영업 대표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자, 김 부장은요, 과거 영업 대표들의 실적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고객사를 동행 방문해서 수주를 따오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당시에 했던 그 코칭 수행 활동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즉, 수주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영업 대표들이 자꾸만 당시에 그 김 팀장을 의지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고객사 역시 영업 대표들보다는 의사결정이 빠른 김 팀장을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편의성 등으로 인해서 더욱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결국 그 영업 대표들의 역량 향상을 막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 생산성마저도 떨어뜨리게 된 것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같은 동일한 실수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를 이제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대형 영업 활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략 코칭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김 부장은요, 섣부르게 수주를 위한 클로징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우선 매출이 급했기 때문이죠. 중대형 영업 활동에서 클로징 기술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김 부장은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객은 요구하지도 않았던 가격 할인을 무리하게 제안을 했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해당 고객의 니즈 1순위는 가격이 아닌 적절한 납기 대응에 있었습니다. 만일 김 부장이 전략 코칭을 제대로 실시했다면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겠죠. 결국 안타깝게도 수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를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동행한 영업 대표의 의지가, 즉 영업 의지가 꺾여버렸다는 것이죠. 자, 김 부장은 시종일관 자신의 권한과 위치를 어필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가격 할인에 대한 생색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영업 대표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리고 경쟁사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가격 할인이라고 하는 전략을 펼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메시지도 주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결국 김 부장은 중대형 영업 활동 시에 영업 대표와의 동행 방문에서 범하면 안 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꼴이 되었고요. 중대형 영업에서 영업 관리자가 영업 대표와의 고객사 동행 방문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작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 방문의 목표를 함께 정하고요. 영업 대표와 사전에 조율을 했었어야 했던 것이죠. 즉, 영업 관리자는 관찰만 잘 할 것인지 아니면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 시에만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담당 영업 대표가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들어갔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중대형 영업에서 영업 대표들은 대체적으로요, 담당 고객사에 대한 나름의 애착과 책임의식이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관리자는 영업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 부장은 어떻게 영업 코칭을 그럼 했었어야 했을까요? 정답은 전략과제에 집중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고객사별 전략과제는 다 다릅니다. 가격과 제품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슈이기는 하지만 중대형 규모의 영업에서는 이것들만이 전부가 아니죠. 더욱이 경쟁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구도 속에서는 비교 우위에 차별화된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차별화된 메시지의 개발을 의미하는데요. 자사가 보유한 강약점을 믹스해서 어떻게 고객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대표가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즉 상담의 목표와 예상되는 전략 과제를 영업관리자는 미리 영업대표를 불러서 함께 의논하고 그 전략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수시로 같은 그 조직 내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대형 영업활동에서 요구되는 영업관리자의 영업 코칭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무방하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영업대표의 활동량이 곧 매출로 직결되는 소규모의 영업활동에서는 콜드콜의 수라든지 고객 방문의 수 등이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됩니다. 주로 고객과의 만남 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사항이 되겠죠. 하지만 중대형 규모 이상의 영업활동에서는 고객과의 만남이 성사된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수주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과제가 주요 관리 항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니즈와 경쟁사별 전략에 대한 동향 파악이 되겠죠. 물론 이 두 개의 항목이 KPI에 의거해서 중복 관리되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영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전문가 영업관리자가 취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하게만 하는 영업관리자가 아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적으로 코칭을 하는, 전략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영업대표와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도출하고 피드백하는 그러한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